투도르가 지금 토트넘 감독이 됐습니다. 투도르가 감독이 됐는데 지금 제가 스포티비 가서 투도르 경기를 다시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분들도 보고 평가한 거겠지만 확인차 제가 경기를 다시 보고 왔고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하면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 오랜만에 라이브를 키게 됐고요. 우선 긍정적인 거 혹은 긍정적이라보다는 기대되는 점들을 이제 얘기하면은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투도르 이제 많이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3백을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고요. 그 3백에서 킥 포인트가 뭐냐? 우선 미드필더 2명도 엄청 과감하게 나가. 수비할 때는 5, 2, 3 느낌으로 되거든요. 5, 2, 3 느낌으로 되는데 2명의 미드필더도 상대 미드필더한테 그냥 꽉 붙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상대 팀의 미드필더가 한 3명 정도 되잖아. 요새는 4명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센터백을 그냥 상대 진영까지도 올리면서 과감하게 누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런 게 과연 PL에서 좀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도르에게 기대를 하는 거는 잔류되는 거잖아. 투도르가 맡은 역할은 확실하게 몇 승을 챙기면서 강등을 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챔스권에 가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확실히 상대방을 누르기 시작하면, 압도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강한 축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은데 허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센터백이 과감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 공간들이 좀 나더라고. 그 공간이 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공간을 좀 전술적으로 못 채워주는, 미드필더가 땡겨져서 내려오는. 근데 그건 좀 어렵지, 현실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아니면 센터백끼리 서로 슬라이드 하면서 이제 스파이백이 꽃백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공간에 서로 조금씩 채워주는 그런 식의 좀 전술적인 그런 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유벤투스에서는 합이 안 맞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 나는데 이거 괜찮나 하는데 이제 거기 공간에다 맞는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나, 그래도 굉장히 압박 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대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유벤투스 때 너무 안 좋았어서 그런지 그냥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좀 누를 때는 확실히 누를 수 있는 축구겠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걱정되는 거 좀 많아요.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투도르가 미드필더 있죠. 미드필더를 굉장히 자유도를 많이 줍니다. 미드필더를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드필더가 갖고 있는 기량을 좀 약간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아요. 티람이라든가 툀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카텔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그냥 좀 개인적인 기량을 좀 많이 쓰는 거 있고, 그 선수한테서 굉장히 다이렉트로 붙이는 그런 킥들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반대 전환도 좀 시원시원하게 줘야 되는데 토트넘 문제가 뭐야? 지금 비수마, 팔리냐, 사르, 갤러거 그리고 그레이까지 해가지고 이 미드필더들이 과연 투도르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미들라인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납니다. 특히 볼을 앞으로 좀 운반을 해주는 능력을 사실상 갖고 있는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좀 들더라고요. 좀 약간 감독들 새로 오면은 수혜받는 애들이 있고 약간 피해받는 애들이 있잖아. 이 감독이랑 좀 잘 맞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얘랑은 좀 안 맞겠다 이런 느낌 드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도르가 누구 쓸 것 같냐면 비수마 쓸 것 같아요. 프랭크는 6번 미드필더한테 엄청나게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시키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따라주는 걸 좀 바라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었다는 반면, 투도르 체제에서의 미드필더들은 조금 더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수비수 사이로도 들어갔다가 전진할 때 전진해주고, 공 받아줄 때 나갈 때 이럴 때 좀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거든. 근데 비수마는 아무리 내가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비수마는 싫은데? 나 축구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도르 밑에서는 비수마가 좀 기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피해자는 팔리냐가 될 것 같아요. 팔리냐는 확실한 롤이 있을 때 정말 빛이 나는 선수거든. 팔리냐가 잘하는 걸 시키면 정말 잘하는 애지만,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축구에서 할 때는 팔리냐가 좀 이제 볼 운반이나 앞으로 이제 횡으로 넘겨주는 패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사르나 갤러거도 마찬가지로 특히 팔리냐가 나는 프랭크 체제에서 너무 잘해줬었으니까 너무 잘해주지 않았고 그나마 팔리냐가 제일 임팩트가 있었는데, 오히려 투도르 체제에서는 팔리냐가 조금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갤러거, 사르 선택은 이제 감독이 내리겠지만, 얘네들도 아마 그 투도르 감독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축구를 뱉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센터백 기용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토트넘 축구에서 마지막으로 3백 본 게 언제야? 물론 프랭크도 했었지만 프랭크는 많은 경기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 3백이 언제서 콘테였잖아. 콘테 때 여러분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콘테는 굉장히 3백을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3백이 그냥 딱 가운데 다이어, 오른쪽 산체스, 왼쪽 뭐 벤데이비스 뭐 이렇게 딱딱딱 3백이 딱 놓여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 투도르는 이 3백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빌드업할 때 굉장히 유기롭게 돌립니다. 순간적으로 변형 4백도 됐다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미들라인 6번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골키퍼가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윙백들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그래서 윙어들이 조금 더 미들진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가져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좀 다채로워야 돼요. 볼도 좀 잘 차야 되고 수비 커버 능력도 좋아야 되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더벤이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뭐 반더벤 지금도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반더벤이 정말 잘 맞는 축구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반더벤 정말 잘할 것 같고 로메로도 돌아오면 당연히 로메로는 뭐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잘하는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드라구신 그 다음에 단소가 돌아오면 단소도 약간 이 축구를 얘네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좀 걱정은 좀 있기는 합니다. 드라구시는 특히 투도르 체제 밑에서는 야 얘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좀 많이 가져가거든. 아마 첫날 선발 라인업은 미들 라인은 비수마 갤러그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센터백은 아마 그래도 반더벤, 드라구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마 팔리냐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미 센터백 중 한 명을 과감하게 올리면서 압박을 많이 하고 세게 눌러주고 이러고 벌리는 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변형 뽀백이 되면서 팔리냐가 측면으로도 나가주고 반더벤이 측면으로 나갈 때도 있고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많이 가져갈 거라 저는 아마 팔리냐를 센터백 라인에서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이랑 왼쪽은 뭐 스펜스하고 포로겠죠. 스펜스하고 포로일 것 같은데 스펜스가 그렇게 잘할 축구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펜스는 또 걱정입니다. 포로는 뭐 어디다 놔도 그래도 1인분을 해주는 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공격진 쪽에서는 또 누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냐라고 하면 콜로무아니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투도르가 물론 콜로무아니를 써서 그랬던 것도 당연히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톱이 공격수 같은 역할도 잘해줘야 되지만 좀 약간 윙스러운 공격수들이 특히 좋거든. 측면으로도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솔랑키가 선발로 나설 것 같지만 오른쪽 윙 자리 이런 데다가 콜로무아니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반면 좀 약간 피해받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 좀 시몬스 같은 애들은 지금 이 축구에서는 또 약간 장기를 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리기는 해요. 시몬스가 조금 폼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시몬스를 많이 살리는 축구가 아닌 거에는 좀 약간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거는 있는데요. 물론 또 여기서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런저런 걱정들은 많이 들기는 하나 그냥 지금 약간 토트넘 선발 라인업이랑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투도르에 대한 첫인상은 약간 그렇게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지성 압박에서 지성 압박으로 바뀐 건데 포스텍의 투도르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투도르는 과감하게 인원 투자를 많이 해서 누르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텍 같은 경우는 공간을 닫으면서 뛰어가는 압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상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 이제 투도르가 그러고 좀 여러분 그 프랭크 때처럼 좀 롱볼을 많이 때리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런 롱볼이 아니라 좀 약간 결로 붙이는 롱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런 볼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확실히 좀 시원시원한 패스를 선수들에게 좀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에서 경기 안 풀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해지더라고. 뭔가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그냥 선수들에게 갖다 붙이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좀 유벤투스에서 이래서 잘렸구나라는 게 좀 보였거든. 근데 뭐 물론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까 좋았던 경기를 못 봤어요. 좋았던 경기를 못 보고 안 좋았던 것만 봐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거는 토트넘에서는 또 다르게 변화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지켜보다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골키퍼 발밑도 좋아합니다. 요새 최근 트렌드에서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모두가 이제 그렇게 골키퍼 발밑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는데 투도르 역시 골키퍼한테 좀 약간 빌드업적인 요소를 강요를 해요. 근데 프랭크처럼 이렇게 롱볼을 붙여나 뭐 이런 그런 롱킥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빌센터백 3백이 있으면은 한 가운데 있는 센터백 혹은 측면에 있는 센터백이 6번 자리에 올라가서 투볼란치를 만들면서 두 명의 센터백이 양옆으로 벌리고 골키퍼가 이제 그 가운데를 약간 메워주는 그런 식으로의 빌드업을 많이 써요. 그래서 3-4 빌드업이라고 요새 많이 하죠. 3-4 빌드업. 두 명의 센터백과 골키퍼 3, 그 다음에 두 명의 볼란치와 사이드백 2명 해가지고 4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두 명의 볼란치가 투도르는 신기하게 한 명의 센터백과 한 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그런 식으로 약간 기용을 많이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투도르는 유기롭게 센터백을 정말 쓴다. 그래서 콘테 때랑은 정말로 다른 빌드업의 시스템을 갖게 될 거예요. 요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스펜스나 오른쪽에 있는 포로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가담할 거라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축구가 정말로 많이 달라질 거고, 프랭크 때랑은 아예 다른 축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만약 토트넘이 진다면 공격은 너무 답답하게 중앙을 거치지 않고 뻥뻥 붙이다가 뺏기면서 계속 역습 맞으면서 갉아먹다가 쓰러지는 그런 게 좋을 거고, 토트넘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상대를 위해서 완벽하게 누르면서 전환 후 역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볼을 이쁘게 차면서 만들면서 축구를 예쁘게 만들어서 골 넣는 팀이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투도르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이번에 다가오는 아스날전 선발 라인업을 짜야 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수혜자 리스트를 작성하자면 수혜자는 내 생각엔 반더벤, 그 다음에 아마 무한이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반더벤, 무한이 이런 친구들이 좀 잘할 것 같고, 이제 전술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 같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갤러거, 팔리냐, 수혜자에 비수마도 넣어야 된다. 갤러거, 팔리냐 이런 애들 나올 거고, 시몬스 이런 애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수혜자 중에 텔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갤러거, 팔리냐, 시몬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아마 좀 걱정이 된다. 얘네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좀 깔아주는 감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고 의외의 인물 뭐 하면은 여기 아마 그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레이를 좀 어떻게 쓸지가 좀 궁금하다. 6번 자리에 내 생각엔 갤러거, 비수마 다 안 된다라고 판단 나면은 그레이 쓸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야. 부임 초반에 비수마 쓰다가 두세 경기 쓰다가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미들 조합을 바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비수마한테 자유도 높은 축구에서 비수마하고 잘 어울려서 하다가 자유도 있게 뺏길 것 같아요, 이 새끼는. 그러다가 이제 제 3의 인물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아마 그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르가 조금 붕 떴죠. 사르는 문제가 뭐냐면 사르 앞에 있는 애들이랑 유형이 너무 비슷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솔랑키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지. 근데 솔랑키 경험을 워낙 잘해서 솔랑키도 의외로 잘할 것 같다. 솔랑키는 압박이나 그러니까 성실함이나 이런 게 워낙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하이라이트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무조건입니다. 반더벤이 이 축구에서 얼마나 날뛸 수 있을지 정말 좀 무섭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반더벤이 포스텍 밑에서 햄스트링 이슈가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정말 반더벤이 진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닐 거거든. 그랬을 때 반더벤이 좀 부상이랑 이어지지 않기를, 그런 거를 좀 이제 간절히 좀 바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투도르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과 좋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